저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번에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바로 이기 유방암 환자입니다. 정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3개월의 남자아이의 엄마이자 23주차 예비 엄마이고 2기 유방암 환자인 30살 손모아라고 합니다. 저는 22년 11월 2일 유방외과에서 진료 조직 검사를 받고 11월 4일 전화로 암이라는 조직 검사 결과를 듣고 11월 15일 아산병원에 진료 예약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유방암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출산 이후 계속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둘째 임신으로 갑자기 단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모유가 차면은 전뭉침이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단유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전뭉침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마사지를 해도 풀리지도 않고 몽우리가 점점 딱딱해지고 크기도 커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과 친정엄마가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로 인해서 진료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가슴 초음파를 보시는데 아무래도 유방외과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병원에서 추천해주신 병원 3군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 당일에 조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임산부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예약이 꽉 차서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주셨고, 세 번째 병원에서는 오셔서 대기 1시간 정도 하시면은 당일에 진료를 보실 수 있는데 임산부다 보니까 리도카인으로 국소 마취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게 태아에 문제가 없다라는 산부인과 선생님의 소견서가 담긴 진료 의뢰서를 써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찡찡거렸죠. 왜 이런 상황이, 나 너무 복잡하다. 왜 이래야 되냐. 막 그런 상황이었었죠. 어찌됐든 1시간 대기를 하면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병원에 가서 대기하다가 초음파를 받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시간 낭비하네, 돈 낭비하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방외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암일 확률이 20에서 30% 정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커지는 엽상종이라는 종양일 확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지만 크기가 4cm나 되기도 하고 어찌됐든 수술을 해야 될 거다. 근데 조직 검사를 하려면은 지금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다른 날 오셔서 진료를 보셔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기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온 상황이었고 임산부다 보니까 빨리 그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대기를 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물이 전혀 나지도 않고 실감이 나지도 않았는데 남편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 사실 암일지도 모른대 라는 말이 안 나오고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강한 사람이라서 저를 달래주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라. 암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진정하고 일단 조직 검사를 받고 와라. 라고 진정시켜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기를 하고 마취 주사를 가슴에 맞고 초음파를 하면서 총 같은 걸로 이렇게 쏴서 조직을 채취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튿날 바로 유방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방암이다.
사나운 암이다. 4cm가 넘어가고 하니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셔야 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예약을 하셔라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곳저곳 돌려서 아산병원에 진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예약이 더 늦었었는데 어떤 분이 취소를 해주셔서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15일날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놀랐죠.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제가 알기로는 유방암 환자분들은 뭐 폐경기 오고 나서 아니면 40, 50대 이후에 그렇게 많이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딱 30살인 제가 아기도 있고 모유수유도 한 상황인데, 그러고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놀랐죠. 근데 많이 울지는 않았습니다. 딱 2번 울었어요. 그때 유방외과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그리고 유방외과에서 유방암이다 라고 전화가 왔을 때, 그때 딱 2번 울고 그 이후로는 울지 않았어요. 이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제 마음이 괜찮은 건지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하지 알겠지만 지금 제 심정, 제 마음에는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저는 뱃속에 아기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정말 빨리 내가 움직여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울고만 있을 시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래 막 그렇게 생각이 엄청 많고 걱정을 달고 사는데 정말 막상 그렇게 큰일이 닥치니까 애 엄마가 돼서 그런가?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애 엄마가 돼서 그런가 뭔가 강해진 느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수술만 하고 치료만 받고 하면은 뭐 잘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방암이 환자분들이 계시고, 물론 저랑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저보다 더 전이가 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더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헤쳐나가고 나가길 바라고요. 사실 아직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치료 방향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15일날 진료고 제가 찍고 있는 거는 13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상황이 되고 임산부 유방암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정보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저처럼 직접 걸리신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이 상황을 이겨나가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이겨나가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처럼 손 모아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 다녀와서 다시 찍고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